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켓파워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백룡수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룡수천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켓파워 시간인데 먼저 백룡수천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백룡스타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이죠. 락앤락 30%, 상보가 30%, KT 서브마린이 30%, 세 가지 종목의 90% 정도의 주식 비중이 있고요. 현금은 10% 정도가 있습니다. 백룡스타님, 네네. KT 서브마린이요.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벌써 수익률이 23%를 넘었던데요. 아, 예.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KT 서브마린은 이제 좀 차익 실현해 봐야 할 때일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올해 실적이 뭐 대폭 호전될 것으로 또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 그 4월 1일에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해서 시추가 들어가는데요. 동회사는 그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해저에 묻을 때 KT 서브마린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시추에 따른 그런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봐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일이 3월 22일이었는데 불과 한 일주일 좀 더 됐네요. 네네. 이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흐름 좀 살펴볼게요. 예. 락앤락과 상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익률이 어떤지, 그리고 또 매수하셨을 때 그 이유들 있잖아요. 매수 이유들 변함이 없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락앤락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시장, 특히 그 중국 시장에서의 그 성장 기대감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올해 그 매출액이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실적도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요. 대주주 지분이 70%가 넘는다는 점에서 실제로 유통 물량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그 25,000원에서 한 27,000원대 정도 사이에서 그 횡보 흐름,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신고가를 나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그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는 오늘 25,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 23,8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셨고, 이미 회사에 대한 뭐 증명된 것들은 아주 많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락앤락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보네요. 예, 상보는 그 터치 패널 관련해서 CNT 필름의 그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되게 되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ITO 필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 1년의 수입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동사가 그 CNT 필름의 인증을 받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그 수입 대체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또 그 부분 외에도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구간에서는 뭐 크게 주가가 밀리지도 않고요. 9,000원 전후에서 또는 8,800원 정도까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보유 전략으로 지금 현재 그 매수한 가격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상의 종목 변화는 없으신 거고요. 예, 그대로 그 뭐 좀 주식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예. 그대로 유지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순천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전화 연결 통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이주원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상승 반전한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혼주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 지원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합의 소식과 더불어서 3월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 호조 소식으로 장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역시 우리나라 해군함의 침몰 소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름폭을 대부분 내놨습니다.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1700선 근접에 따른 부담이 더해지면서 한때 1680선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 반전하는 등 다시 1700선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수급에서 외국인이 3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오늘 주식을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증권, 전기가스, 보험, 유통을 중심으로 대부분 약세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운수장비와 의약품, 철강, 금속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 기아차와 두산 인프라코를 비롯해 국제 금값 상승 소식에 힘입은
대한 고려아연과 포스코아의 브라질 고루 합작 투자 가능성이 전해진 동국 제강이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소폭 아직까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52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징주로는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며 금 관련주와 방위산업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남북 경협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참 오후장 투자 전략을 짜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1700선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해군함 침몰로 인한 위험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장 흐름에서 나타나듯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해군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만약 외부적인 소행에 의한 사고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그 원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 분위기에서 의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대응이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영향을 받은 뒤 경제 지표와 실적 실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고점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시장이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방향성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일단 부담 요인을 보면 3월 말 미국의 MBS 매입 종료에 따른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과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도 지난달 이미 고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기술적인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분기 국내 경기의 개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의 매수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대응에 우선하고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감안해서 IT와 그리고 에너지, 산업재내 주도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가 한번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증권의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이죠.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도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기는 투자법 시간에서는 대박 탄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백룡수천님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도 비밀 아닌 비밀에 대해서 또 이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백룡수천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그 전 시간에 이어서 대박주 탄생의 비밀, 두 번째 비밀 아닌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대박주 탄생의 비밀 아닌 비밀이라는 것은 대박주가 언제 탄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저 포트에서도 그 KT 서브마린이 뭐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될지를 미리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주식이 언제 어디 올라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게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여자 외에는 그 대박주가 된다는 것을 그 알기가 참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 주도하는 세력이 아니면은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들어갔으면 뭐 좀 흔들릴 때 팔기 마련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서부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부동산 가치가 5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었지만 시가총액은 뭐 100억 원 남짓한 정도밖에 안 돼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는 시점을 맞히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그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그 산성 PNC를 한번 보고 그 이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성 PNC요. 예. 차트상으로 이제 이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점 상한가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데요. 이 점 상한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 상한가라는 것은, 일단 그 일반인들이 그 상한가를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뭔가 자신감을 가진,
주도 세력에 의해서 상한가가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징후를 항상 보여준다는 거죠. 삼성 PC 같은 경우도 지난 그 2004년도에 그 흐름을 보시면 점 상한가로 날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누가 제일 비싼 가격에 제일 많은 거래를 싣고 사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구간 이 매집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큰 그 거래가 있고 나서 나중에 그 거래량이 완전히 마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의 비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항상 거래량이 완전히 잠식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식을 끌고 가려는 어떤 우호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 어느 정도 장악이 되고 나서 큰 흐름이 나온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그 큰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저점 매수 찬스다. 그 새로운 그때까지 기다려서 대박주는 그때 사는 것이 저점 매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 PC 같은 경우도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 2004년도 10월에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다리다가 손해를 봤다가 본전만 하면 팔지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다 던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다시 보시면 박스권을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큰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상승폭은 아무도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대박주의 비밀 중에 하나는 미래 가치가 지금 당장 어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PC 같은 경우는 자회사 FCB 파미셀이 줄기세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줄기세포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그 시장이 수백조가 될 거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 항상 현실에서는 실적이 되지 않지만 미래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그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거기에 또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이 좀 상승할 때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일반인분들이 주가에 그 편입해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올라온 걸 보면 몇 배씩 올라와 있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잘못하는 것은 항상 올라갈 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이렇게 조정받아서 내려오는 국면, 꺾이는 국면에 보통 유상증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본을 확보하는 향후 미래의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데 자본을 확보하는 그런 2,000원대에서 자본을 확보하기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몇만 원 올라간 다음에 몇백억의 자금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의 확보가 항상 일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돼서 주가가 싸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것은 큰 흐름이 파동이 끝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 그 대박주가 탄생을 하고 끝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한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PC 말고 그런 예를 보여줬던 종목은 역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바른손이라는 종목도 그런 흐름을 보였죠. 바른손이요? 예. 네. 바른손 같은 경우도 24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주가 상승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을 가지고 매집 패턴을 보일 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한가와 상한가를 마주 가는데요. 상한가로 가면서 쉽게 대량거래를 터뜨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그 당시에 주주 명부를 보시면 100명이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돼서 투자 유예에 걸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주주수가 보유한 주주수가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대박주가 나오는 건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나중에 접근하게 된다면 많이 오른 후에 꼭 꺾이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게 그런 종목이 된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한테도 그런 종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항상 이런 후유증이 나중에 많이 오른 다음에 그 오른 걸 보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하게 되시는데요. 아, 나도 사가지고 한번 사니까 한 번이라도 수익 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세력들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그 발언송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 세력들에 당하지 마시고 정말 그 좋은 가치가 있고 또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을 발굴하자는 것이 이 대박주 탄생의 비밀을 말씀드린 취지고요. 또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박 탄생의 비밀, 과거 차트를 보면서 대박 차트의 그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박 탄생의 비밀, 오늘은 비밀 아닌 비밀. 비밀은 알 수가 없지만,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이죠. 백론수님, 강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그러죠. 예. 오늘 대박주 탄생의 비밀은 오늘로서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좀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좀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조금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만약에 대박주를 원하신다면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사가지고 거기서 당하지 마시고 역사적 신고가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손해보지 않은 그런 가격대로 주가가 나간다는 거니까요. 그때 사는 것은 오히려 비싸지만은 내가 어느 가격대를 깨면 팔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접근하신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만 승리에 알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백룡수천님께 비밀 아닌 비밀에 대해서 대박주 탄생의 비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각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당첨자 3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